한국 의학교육의 시작. 그 시작은 18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람들의 건강이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고 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마땅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의술을 도입해야 된다는 민권의식은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던 그런 무렵입니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의 활동 등을 통해 지식인은 물론이고 민중들 또한 학교 설립에 나서게 됩니다. 의학교 설립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지석영이었습니다. 지석영 선생이 학부 대신에게 일종의 청원서를 보낸 것이죠. 의학교에 대한 끊임없는 바람은 비로소 1899년에 이루어집니다. 그해 3월 24일 드디어 의학교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날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 근대의학 14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서울 종로구 훈동, 현재의 종로경찰서 본관 자리에 세워진 학교 부지도 드라마틱한 사연을 품었습니다. 급진개화파의 우두머리인 홍영식의 집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서양식 국립병원이 세워지고 온건개화파를 용도했던 김홍집의 집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서양식 의과대학이 세워지죠. 아주 극적인 그런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1896년 의학교 설립을 계획했던 김홍집의 꿈은 결국 죽음으로 무산되었지만 바로 그의 집이 의학교가 된 것입니다. 의학교의 설립은 근대적 교육 시스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엄격한 입학시험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의학교를 최상급 교육기관으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졸업 후에는 법령으로 의술개업 면허장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졸업생들은 국가가 공인하는 최초의 근대식 면허의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13만여 명 의사들의 첫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첫걸음에는 수많은 성각자들의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석영 선생은 최초의 근대식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분이고요. 1899년에 의학교가 세워지고서는 의학교가 문을 닫는 1907년까지 8년 내내 교장을 하게 됩니다. 시대를 앞서갔던 지석영 선생은 우리나라에 우도수를 도입하는 데 큰 공을 세웠으며 근대 서양 의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했습니다. 김익남 선생은 그때 1899년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로 근대식 교육을 받은 의사가 됩니다. 김익남 선생은 일본에서 임상수련을 마친 뒤 귀국해 의학교의 교관에 취임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대식 의사를 양성하고 이후 대한제국 최초의 군의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교순 선생이 의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처음으로 모교의 교관이 돼서 생활을 하다가 종교 생활을 합니다. 대종교라는 그냥 종교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청산리 전투, 봉오동 대첩 같은 항일 투쟁에 선봉에 서게 됩니다. 또 다른 의학교 출신 유병필 선생은 국내파 의사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의학교의 힘은 이렇듯 시대를 앞서간 인재의 힘이었습니다. 국립서울대학교는 1946년 8월 22일 설립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제시대의 잔재를 전폐하고 새로운 시대의 고등교육기관을 건설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일제강점기의 경성제국대학과 경성의학전문학교 등을 계승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제가 식민지 통치를 위해 설립했던 관립교육기관들의 시설과 재산을 몰수하고 민주적 교육과 학문 연구를 위해 완전히 새로 창설한 국립대학이었습니다. 의학교가 우리 민족의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힘과 우리 조선 정부의 스스로의 주도적인 계획으로 인해서 입안인 학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의학교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모두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의지로 만든 우리의 역사입니다.
지난 120년 동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대한민국 의료를 견인해 왔다고 자부하고 그 중심에는 저희 대학을 졸업하신 18,000여 명의 동창, 선배들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의 발걸음이 모두 모여서 오늘의 서울의대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미래를 앞두고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새로운 비전을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학교의 역사적 가치, 새로운 비전으로 시작합니다.